이번 시간에는 편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편관. 보통 이제 편관을 읽을 때 이제 처음에 초반에 칠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칠살. 그러면 이제 어느 때는 편관이라고 어느 때는 살이라고 하냐? 이제 살이라는 건 신약하면 살이라고 하고 희망하면은 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이 있어야 돼요. 근이 있으면 이것은 편관이라고, 없으면 살과 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살을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준다. 그래서 상관은 뭐냐면 상관하고 칠살은 외부 환경을 보는 글자예요.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러면 편관은 뭐냐면 내가 그 살을 두려워하죠. 갑자기 막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러죠. 귀신 얘기하면 무서워하죠. 그래서 귀신과도 같은 거예요. 귀신. 그리고 살과 같다. 그래서 이런 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칠살이 있어가지고 편관이 있어가지고 일간이 신약하거나 근이 없고 이러면 대항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칠살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스스로 중압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자신감이 없듯이 말을 하죠.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칠살이라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살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편관은 비견을 극하죠. 비견을 극한다. 일간이 만약에 힘금일간이다. 그러면 정화가 화급금하니까 이것이 칠살이 되는 거예요. 칠살.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살이 찾아온 것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여자들 보면은 이제 그 성형 같은 거 물어보죠. 성형이나 병원 가서 자기 치료하는 거. 칠살을 막을 때 수술을 많이 하죠. 수술을 하거나 성형도 하고 그 살의 두려움을 막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으로 막을 수 있고 식신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식신은 개수라고 치면은 수국화로 살을 막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있는지 비견으로 막는지 인성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살을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살이라는 것은 그러한 뜻이 있고, 칠살이라는 것은 일이 어렵죠. 편관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편관을 노무자, 한마디로 시골로 말하면 노가다 하신다. 일이 힘들다. 일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을 칠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제 외근직과도 같아요. 외근직. 그리고 사립학교와도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편관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살이 저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몸이 아프거나 병약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 자체가 흐느적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식신 말고 식신으로 대항하지 않거나 근이 없거나 일단은 이제 근이 튼튼해도 식신으로 대항하면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이라는 두려움, 살도 편관도 있고 정관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일을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건강상으로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칠살이 너무 강하거나 이러면은 남 앞에 서도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이라는 것은 조금 힘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의식한다. 그래서 눈치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본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두려워하는 눈치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관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신금일간이면 정화가 살이죠.
살이라. 그러면 이 살을 유금근으로 대항해서 막을 거냐, 경금으로 대신 막아줄 사람이 있겠냐, 또는 뭐 신금을 막아줄 수 있겠냐에 따라서 이 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성으로 정인으로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무토 정인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살을, 이 학습이죠, 학습.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어려움을 이제 인성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나는 살을 받아들이겠다. 인정한다. 그래서 정의를 하는 건 학습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편인으로 할 수 있죠. 편인으로. 나는 좀 저 살을 편인은 꽤 잔머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토가약화도 잔머리라고 하지만 일단 꾀로서 내가 한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 자기 준비 능력이나 학습 능력으로서 현명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편의는 뭐냐면 이제 내가 저 어려움은 나의 일이다, 또는 뭐냐면 저것은 내 살이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편의로 받아들이는 것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래서 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관을 정인으로 받아들이냐 편인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살인상생이냐 어떤 게 이제 그것을 이제 조직성으로 받아들였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성으로 받아들인 것은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이나 식신도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을, 어려움의 살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이제 보면 알아요. 사주를 보면. 그래서 일단 살이라는 두려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주를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임진생, 임진병호, 병호, 갑오, 갑자. 네,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살이 지금 여기 보니까 살이 없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이제 다른 사주를 한번 해볼까요? 7살. 그래서 살을 보면은 저기 사주 무신생의 을축, 기축, 기사. 남자. 그러면 여기 7살이 있어요. 7살. 이게 이제 7살에 이제 근이 있으면 이게 편관작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뿌리가 없어요. 이렇게 뿌리가 없을 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편관이 있습니다. 편관이라는 7살이 있는데 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 7살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살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비견도 있고 겁재도 있어요. 비견이랑 이제 겁재가 있는 것은 이제 공동관계 개념이에요. 공동관계. 그래서 근으로 하는 것은 대항하다. 대항하다. 비겁으로 하는 것은 공동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인이라고 있어요. 정인. 학습을 통해서 학습적 자질 능력을 겸비하고 자기 준비는 스스로 무슨 적응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살도 있고 인성도 있고 근도 있고 비견도 겁재도 같이 이제 갖춰져 있는 사주예요. 대운이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이건 이제 대운을 한번 써보죠. 갑을 갑자을축 병인 정명 우진기사 경호 신미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춘절 하절에 대운 환경이 왔죠. 춘절하고 하절에 와서 날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이 잘 커서 살인상생이 이제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귀하다. 그래서 귀한 인물이 되어서 나라로 나간다, 국가로 나가는 거죠. 국가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살을 무엇으로 대처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냐면 근으로 하면 대항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 능력이 있고 비견이나 겁재는 공동 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 살을 견디는 것이고 이 사주는 정인으로 한 거니까 자기 스스로 학습적 능력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살인상생과 같은 그런 이제 작용이 일어난 사주예요. 그래서 귀한 사주다 이렇게 보고 다른 사주를 한번 또 보죠. 다른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도 편관이라는 이제 7살이 있죠. 여기 7살이라는 편관이 그러니까 편관이라는 말을 쓰려면 근이 있어야 돼요. 근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에 인묘가 없어요. 지지에 인하고 묘목이 없죠. 그러면 그 살을 자기가 스스로 대항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항 능력이 없죠. 그러면 비견이나 공동 관계로 저 살을 대처하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살을 대처하는 비견이나 겁재가 없죠. 그럼 이렇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중압감이라는 게 있어요. 중압감. 그래서 나는 왠지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살을 무엇으로 대처하나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또 인성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인성이 없죠. 인성이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 무엇인가 저 살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상생이 조금 부족하죠. 앞으로 가면은 일단 이 목이라는 것이 뭐냐, 이 경금이 금생술을 안 하죠. 오행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5월 하지면 뒤로 가면은 이제 이게 나무가 환경이 이제 크는 환경이거든요. 사중의 병화에 개병 있으면 일단 나무가 큰다. 개병이 있으면. 그리고 목대운으로 뒤로 가버리죠. 5 해가지고 그 사, 진묘, 인축자 해가지고 역행을 해서 가죠. 대운을 한번 적어보죠. 그러면 이분이 남자라고 치면 남자이면은 뒤로 가죠. 남자니까요. 천간에 음으로 되어 있으면 여자는 원령이 순행하고 남자는
연간이 음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이게 앞으로 뒤로 이제 두 칸씩 이렇게 써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무진, 정묘, 병인, 그리고 일축, 갑자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운 환경에서 뿌리가 와요. 뿌리. 근이 온다. 근. 이거는 이제 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포태법을 배우신 분들은 로광이라고 해요. 건목이 로광 해가지고 뭐 힘이 세다. 뭐 그렇게 자립 능력이 있다. 막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살을 무엇으로 편관이라는 살을 무엇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식신으로 막는 것을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제살이라고 하고 상관으로 한 것은 상관합살이라고 해요. 인성으로 한 것은 살인상생이라는 용어를 쓰는 명리학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식신제사를 하면은 옛날 같은 의사, 변호사, 법대, 뭐 요즘 같으면 경영학과 막 이런 데 가거든요. 그래서 식신제사는 국가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러면 이게 원령이 식신이 아니죠. 만약에 병화사령이면은 또 운에서 오래 이제 병화가 오면은 이제 식신제사를 하려고 시도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국가 시험 볼 때가 오셨네요.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것들은 다 이런 이제 사주를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은 식신 제사하냐, 살을 식신으로 막느냐, 상관으로 합살하느냐, 또는 살인상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법이 사주가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을 막으려면 일단은 뿌리가 있나 보는 거. 이런 게 진중의 흐름 이런 건 뿌리가 아니고 원령 환경이나 이런 데 이제 뿌리가 강해야 되죠. 그래서 대운의 환경에서 이렇게 목이 오면은 근이 있다. 그러면 근이 환경에는 근이 오니까 이 살을 물리치고자 무엇인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저 두려운 살을 몰아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일이 일단 살을 물리치면은 이제 식신제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왕의 식신제사를 하려면 근왕 해가지고 근이 있으면서 식신제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살을 완전히 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되게 이제 물어봐요.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 근이 있는 식신제사를 하고 근이 없는 식신제사라고는 어마어마한 급수 차이가 있어요. 근이 있으면은 5, 6급 정도 그 급을 정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7급에서 9급 정도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급수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살의 종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을 일단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병자생이 기해이고 병신이다. 경분 병신 기용 남자. 그러면 여기 살이 있어요. 살. 편관이라는 게 있다. 살이 있다. 이제 살이 있죠. 그러면 이 편관이라는 것은 비견을 극할 수 있다. 극한다. 이렇게. 그리고 편관은 무엇이 극한다? 임수라는 경금의 임수는 식신이죠. 그래서 식신이 이 살을 제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식신제사
식신대살이나 두 번째 상관합살이나 살인상생이나 네, 이런 거는 이제 자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를 전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하는 말들인데 일단 경금이 신금의 근을 내렸다,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대항 능력이 일단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살을 막을 수 있는 대항 능력이 갖춰져 있다. 아까 전사주는 근이 없죠. 그래서 근이 없는 거예요. 근이 없고 이 사주는 근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죠. 그래서 뿌리가 있어갖고 살을 견딜 수 있는 대항 능력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령이 식신 원령이에요. 이렇게 원령이 식신 해가지고 제살을 하죠. 근왕 식신 제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들은 옛날에는 이제 뭐 그 의사, 뭐 변호사, 법, 뭐 그런 거 하겠죠. 경영학과, 경영. 그리고 이제 지금 같으면 정치 쪽에도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학생은 이제 고대이죠. 고대 법대로 갔죠. 정치에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직업적 특성은 이제 격국에서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고, 격을 잡는 방법부터 이제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명리 입문 시간이고, 이게 초급자 위주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칠살이 있으면, 저 중압감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막느냐 이거죠. 무엇으로 막느냐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 다르고 급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나누고 막 그래요. 상격, 중격, 하격이라고 격국에서 나눠요. 이거는 이제 상격에 속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주는 직업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격국은 이제 직업의 틀이나 높낮이 인간의 이제 정신력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격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는 뭐냐면 천간의 어떤 육신적으로는 무엇으로 해결을 하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편관이라는 것은 나에게 중압감을 주고 힘든 일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편인으로 대항하는지 정인으로 대항하는지 근으로 하는지 비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대처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살이 이렇게 병화가 살이 있고, 만약에 이제 살이 있으면은 이제 그 경금이 한데 어디 있으면 얘는 살은 비견을 극하고, 이게 이제 해중에 임수가 있죠. 임수는 편관 칠살을 극하고,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초보자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견은 편재를 극하는 거예요. 편재를 극한다. 그리고 법재는 정재를 극하는 거예요. 정재.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이 비견이 식신을 생해서 편재를 생하면 무엇을 제어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실력이 높다 낮다를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초급 때 조금씩 자꾸 외워놔야 돼요. 외워놔야 돼. 겁재는 편재 극하는지 정재 극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겁재는 정재를 극한다. 식신은 편관을 극한다. 아까 편관 칠살이라고 그랬죠. 칠살을 극하는 거예요. 칠살을 극한다. 상관은 정관을 극하죠. 정관을 극하고, 편재는 편인을 극한다. 그리고 정재는 정의를 극한다. 정의를 극한다. 편관은 비견을 극하죠. 그리고 정관은 겁재를 극하는 거예요. 겁재를 극한다. 편인은 식신을 극하죠. 그리고 정의는 상관을 극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사주를 오래 공부하다 보면은 비견이 편제를 극하는데, 근데 이제 사주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견이 극해에 대해 편제가 아니고 정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고수가 되어서 이제 이것을 응용하고 막 재화를 쓰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급 때는 비견이 편제를 극한다. 그리고 겁제는 정제를 극한다. 이제 이렇게 자꾸 외워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워놓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써놓은 거 있었죠. 식신은 편관을 극한다. 이것을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신제살. 식신제. 이거 상관은 상관경관이죠. 상관을 경관이 한다. 상관경관. 이것을 뭐냐면 편인제와 뭐 이런 말을 써요. 편인제와. 이건 제극인. 이것도 제극인이고, 이거는 뭐냐면 편관이 비견을 극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협조자들을 몰아내는 거냐, 그 사람 것을 땅을 가져오는 거냐, 돈을 가져오는 거냐,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도식이라고 하죠. 도식. 편인이 식신을, 정인이 상관을 폐인한다. 상관을 폐인했다.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쟁제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관성이 비겁을 이제 극해가지고 구조조정이라고 해요. 다른 거 구조조정이라고 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단 초급자 입장에서는 식신은 살을 쳐내는 것이 있나 보다. 이 살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근으로 대항하느냐 이제 보고 나서 식신으로 이걸 살을 막는 건지, 살을 살인상생하죠. 이렇게 이제 정인이 있기 때문에 살인상생에서 토생금 해가지고 나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상생에서 정인으로 내가 받아들인 거냐, 또는 근으로 한 거냐, 식신으로 살을 물리친 거냐, 네, 틀린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있죠. 어수선하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저런 것을 기준을 하는 게 있어요. 기준은 원령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일간 기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이 있는데, 이게 식신으로 맞는 건지 어쩌는지 이렇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살이 뭐 연애 살이 있어가지고 어쩌고 인성이 있고 어쩌고 이런 거 안 되고, 원령의 기준에서 식신제살하는 사주다. 근황 식신제살, 근황 식신생제, 나중에 식신생제 제극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식신생제, 근황 식신생제 제살을 했으면 급수가 얼마인지, 식신생제에서 제극인을 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지 전문적으로 사주 통변에서 이제 점법이라고 있죠. 점을 막 이제 상담하는 방법을 나중에 차근차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잘 외워놨다가 비견은 편제를 극한다. 겁제는 정제를 극한다. 식신은 실사를 극하고 상관은 정관을 극한다. 해가지고 쭉 여기에 있는 10가지를 자꾸 외워가지고 이거의 용어들을 외우셔야 돼요. 쟁제, 식신, 제살, 상관경관, 편인제와 제극인, 구조조정, 도식, 폐인한다. 이런 명리학적 용어들이 그 사주책에 꾸준하게 나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이제 사주를 해석을 할 때 제극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상관경관이죠. 뭐 폐인이 됐죠. 제살했죠. 이런 용어들을 자꾸 쓰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자꾸 외우셔야 돼. 외우셔가지고 사주에다가 이것이 초급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넣어가지고 여기에 사주에 넣고 자꾸 극하는 건지 생하는 건지를 해가지고 이제 용어들을 하나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편관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머릿속에다 암기를 해놨다가 그것이 이제 뭐를 극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은 명리가 재밌어지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